네, 이번 주도 댓글아 또 파이팅 넘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넣고 시작할게요. 드디어 이제 3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지금 장순아한테 3만 원 빼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밀린 이거 좀 뭘 빼내요, 빼내기는. 이거 밀린 거예요, 밀린 거.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 주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된다 댓글아. 자, 댓글아 들어갈 텐데요. 우선 지난주에 있었던 또 엄지척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주간 야구에서 가장 많이 받은 엄지척은 12개를 받으신 한화 이그스님의 글인데요. 저도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야구 전문 뉴스와 소식은 다 봅니다. 우선 강캐는 진행을 참 잘하고 삐. 장순아는 선수의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 건 까고 그래서 좋음. 두 분이서 호흡이 잘 맞음. 오늘도 오케이.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야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국민 MC는 강캐다라는 걸 다시 한번 삐삐.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올려주신 우리 한화 이글스님께 이 캔케이크 또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래 주소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용현님께서 또 하나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질문이셔갖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6월 20일 알럽배 하실 때 신고 나오신 하얀색 운동화 브랜드와 모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언더아머입니다. 한정됐어요. 네. 애호금님께서 저번 영상에서 공략하기 어려웠던 스페셜리스트 구종 3가지 말씀해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와 두께, 손끝의 힘, 그리고 악력 모두 달라서 구종이 비슷해도 잡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죠. 그렇다면 각 변화구들의 구종에 대해서 판별하는 기준은 스핀인가요? 무브먼트인가요? 아니면 잡는 방법인가요? 이게 그 KBO 앱에서도 우리 야구 중계 보다 보면 거기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네, 네. 이게 뭐 슬라이더였는지 아니면 뭐 직구였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 각 구종마다 네. 평균 구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각 그 구장마다 트랙맨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회전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광판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죠. 창원 NC파크 같은 게 표시가 되죠. 맞아요. 회전.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그 구질이 어떤 구질인지 어떤 구종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브먼트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스피드로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투수들이 누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약간 애매할 때는 이 스피드를 딱 보고 이거는 슬라이더구나, 이거는 커브구나, 이거는 컷 페스티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게 구분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약간 컷 페스트볼과 그냥 페스트볼이 약간 비슷하게 구속이 나오는 공들 같은 경우는 빠른 공과 컷 페스티벌은 그래도 구분하기가 쉬운데 네.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 어떤 공이냐면 슬라이더, 커브 사이에 슬러브라는 게 있어요. 슬러브. 네.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슬라이드로 넣어야 될 거냐, 네. 커브로 넣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공과 컷 페스티벌의 차이는 스피드 차이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이 만약에 145가 나오면 컷 페스티벌은 절대적으로 145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무조건 스피드가 조금 적게 나와요. 네. 거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슬라이더하고 커브 슬로우만 약간 보시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스위퍼도 조금 스위퍼는 슬라이더보다 스피드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스피드 차이로 약간 구분할 수 있고. 슬러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슬러브는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횡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 기준이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럼요. 거네요. 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 스피드. 네. 알겠습니다. 거북이 라이더님께서 신인 전체 드래프트에서 우리나라는 지명 순서 1, 2, 3부터 해서 10까지 다시 1, 2, 3 순서대로 지명하는데 왜 리을 형태로 1, 2, 3, 10부터 다시 19, 3, 2, 1로 이렇게 지명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네, 이러면 10번째 팀은 계속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 바뀌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하위 팀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최하위 팀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줘서 좋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최하위 팀에게 좀 입단이 되면서 전력 평준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엔 리을자였는데. 네, 예전에 리을자였죠. 네. 야디아 몰리나님. 자, 본격적으로 궁금해요? 이렇게 쓰셨네요. 하여튼 지하고 관련된 거 나오면 투수랑 야수랑 네. 스파이크 바닥에 징이 다르게 되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팀 내 내외야 유틸리티 선수들은 구단에서 내외야 글러브 2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투수는 징 스파이크를 신고요. 그렇죠. 야수들은 이게 그 자기 성향에 따라 이제 그 신발을 다르게 신습니다. 찡 스파이크를 신는 선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약간 그 소프트한 인조잔디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제 종아리라든가 허벅지 쪽이 이제 불편한 선수들. 네. 찡이 아무래도 이제 쿠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뒤쪽 근육에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소프트화를 이제 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 내 내야 외야 유틸리티 이제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글러브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글러브를 지원해주는
포지션은요, 그 1루수 미트하고요, 포수 미트는 1년에 하나씩 구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그럼 각자 구입해야 돼요? 각자 구입하고 이제 스폰을 받고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스폰서를 따와서 이제 선수들에게 연결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씩은 주는 줄 알았더니 안 줍니다. 아니구나. 여기까지네요. 네, 끝났네요. 근데 진짜 항상 느끼지만 이 야구의 질문이 항상 이렇게 저는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하네. 데꾸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꾸라를 지금 거의 뭐 한 2년. 네, 그러면 거의 한 100번 정도를 찍었다는 얘긴데 2년 넘게 했어요. 그렇죠? 100번 넘었죠. 그 수많은 질문 10가지만 치러도 거의 1000가지인데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사실 안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종목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진짜 기발한 질문들을 올리는 이 고라쟁이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진심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질문 올라올 때 제가 답변을 이제 뭐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또 하게 돼요. 그러네. 그래서 중계 때 사실 순간순간에 이 대꾸라 질문 때문에 대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유익한 유익한 방송. 네. 유익한 방송 야구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MLB 마크 들어가겠습니다. 유강남 볼 배합도 진짜 짜증나네요. 뭔 유인구가 그리 많은지 몇몇 빼곤 커맨드가 좋은 투수도 많지도 않은데 이 유강남 선수에 대해서 네. 볼 배합 논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 리드론의 허상 그리고 클러치 히터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세이버 쪽에서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볼 배합의 이 허상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 포수가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볼 배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볼 배합의 정답은 없습니다. 없죠. 근데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롯데 투수들 갖고 이제 어떻게 볼 배합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있어요. 각 팀마다 그 투수들마다 또 서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포크볼 잘 던지는 투수들이 많다. 떨어지는 공 잘 던지는 투수 많다. 그런데 좀 거친 투수들이 많다.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내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볼 배합의 해답을 유강남 선수가 공부를 해서 경기에 접목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건 필요하다. 그 밑에 한화가 대충 팀 같은 모양새를 갖추는데 4년 걸렸군요. 이제 한화이글스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죠. 뭐 최근에 이제 문동주 선수도 파이닝 좋아했고 잘 던졌고 결국에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산체스가 약간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맞아. 들어온 다음에 바뀌었잖아. 산체스가 지금 거의 뭐 승리 요정이거든요. 맞아요. 올라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1승을 책임질 수 있는 카드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산체스가 등판하는 걸 중심으로 그날 경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사실 생기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들이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허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자신감들이 또 산체스가 나왔을 때 이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경기까지 배가 되는 거야. 이어진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래요. 팀이라는 게 어떤 한 선수가 와서 맞아.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산체스. 아니 장스나가 산체스 들어왔을 때 진짜 이 친구 괜찮다 그랬거든. 괜찮다. 근데 제구도 좋고 뭐 볼도 150 나오고 굉장히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산체스 좋지. 그러면서 이제 페냐 좋죠. 문동주 있죠. 페냐 괜찮고 문동주 괜찮고. 이제 김민우가 빠진 게 좀 아쉬운데 김민우는 사실 뭐 성적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요. 아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노시환도 이제 타격도 좀 괜찮고. 노시환은 지금 리그에서 WAR 탑세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 그냥 노시환 최은성이 끌고 가는데 이제 닉 윌리엄스가 이제 조만간에 합류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김인환 선수가 최근에 또 괜찮아요. 김인환 괜찮지. 김인환이 괜찮아요. 그 밑에 게 또 같이 볼까요? 하나가 아직 9위인 이유?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가 아직 9위인 이유? 이거 뭐야? 4월 달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 4월에 6승 1무 17패를 했구나. 마이너스 11패.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지금 플러스 1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뭐 6월, 7월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마이너스 11을 메꾸려면 결국 위닝 시리즈를 11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11번 위닝 시리즈 하려면은 일단 일주일에 위닝 시리즈 이게 2번씩만 나눠더라도 약 며칠 8번이잖아요. 한 달 내내 위닝 시리즈 해야 되는데 한 달에 그 3연전 매치업이 8번에서 9번입니다. 그럼 한 달 반을 계속 위닝 시리즈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시간으로 보면 숫자라는 개념으로 딱 봤을 때는 5연승 6연승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차 3경기 줄이려면 한 달이 걸린다는 게. 그 얘기 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예전부터. 예, 예. 세 경기차 주려면 한 달 걸린다. 그 마이너스 10일 메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위닝 시리즈 해도 저쪽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나보다 네, 위 팀이니까 네, 더 네. 이길 수 확률이 높고 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만약에 하나보다 타 위에 있는 팀들은 하나보다 일단은 기량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전력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위닝 시리즈를 거둘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위닝 시리즈를 해도 이게 유지가 되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어려워요. 쉽게 줄일 수가 네. 없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장순아의 승문 스탑 들어갈게요. 직선에서 물어보고 직선에서 답하는 장순아의 승문 스탑인데 네. 왜 각 팀마다 선발 투수들 4선발, 5선발 키우는 게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60초를 갈 텐데 4선발, 5선발은 힘드냐? 4선발까지는, 들어갑니다. 4선발까지는 거의 다 대부분 배치가 돼 있어요. 네. 각 팀 보면. 네. 그런데 이제 5선발을 완벽하게 돌리는 팀은 사실상, 근데 이제 국내 선수도 사실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량이 있는 선수들이 입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잘 던져주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죠. 네. 근데 결국 키운다는 거는 뭔가 좋지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경기에 내보내면서 그 선수가 기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성적을 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인식 감독 같은 경우는 김원영 그 선발 투수를 키우려고 진짜 매 경기 패야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선발 투수가 됐잖아요. 그렇게 키우기가 사실상 KBO 리그에서는 현실상 감독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땡. 56초. 와, 다음 주엔 제가 10,000원 내겠습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외국인 투수를 2명 제외하면, 국내 선발 투수들이 이제 3선발, 4선발, 5선발까지 하면 이제 3명밖에 안 되는데, 뭐, 한 자리를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예요. 네. 제가 만약에 강성철을 5선발로 낙점을 했어요. 네. 4선발까지는 돼 있고. 네. 그런데 뭔가 잘 나가다가 5선발에서 픽 꺾여. 5선발에서 자꾸 경기를 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5선발 바꿔. 저희 포천에서 선발 좀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그 투수를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치, 거죠. 당연히 욕심되지. 그죠? 예. 그럼 바꾸는 거예요. 예. 바꾸는 거예요. 잘 던지면 안 바꾸겠지. 강성철이 잘 던지면 바꾸겠어요? 근데 5선발이라는 자리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5선발이라는 자리가 두세 번 잘 던지면 한 두세 번의 기회를 더 준단 말이에요. 근데 두세 번 잘 던지다가 한두 번 또 못 던지잖아요. 그럼 자꾸 퓨처스에 눈이 가는 거야. 예? 퓨처스에 눈이 가는 거예요. 퓨처스 잘 던진 애가 지금 강성철보다 잘 던질 것 같거든. 그럼 한번 써보면 또 강성철은 세 번 잘 던지고는 인정 못 받고 그게 또 한두 번 바꾸는구나. 잘못 던진 것 때문에 또 퓨처스에 가고. 그러니까 5선발 그래서 키우기 그래서 힘들다. 믿고 내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5선발 키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5선발이 진짜 자리를 잡으려면 한 7경기에서 한 2달 정도, 한 10경기 정도는 그냥 때려 박아야 되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경쟁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감독이 이제 완벽하게 5선발이 됐구나 안 바꾸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문스 때까지 다음 주는 제가 10,000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또 댓글을 통해서 인사드릴게요. 야구로 라텐다 댓글로.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다른 데 옮기나요?